우리 법원행정처장님 작년 5월 1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다수 의견을 내셨는데 예. 예, 그 판결이 지금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큰 비판을 받고 있고 그것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해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고 저도 지금 탄핵안까지 만들어둔 상태입니다. 예. 그 판결의 국민적인 의심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그 판결에 대해서 본의와 다르게 많은 오해의 여지가 있고 또 국민들께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고 계시다는 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당시 정해진 법령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결론을 냈다는 말씀만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말을 지금 아무도 믿지 않고 있고 굉장히 공허하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건 아시죠? 그런 정무적 판단을 했을 거라고 오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 많이 안타깝고 좀. 손소리 의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네, 진보당 국회의원 손소리입니다. 제가 의원님들 자리에 문서를 하나 뒀는데요. 확인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관님도 받으셨나요? 제가 더 배포를 해달라고 했는데요.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많은 국민들께서도 관심이 큽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여러 단체들의 의견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법안들을 비교 분석을 좀 해봤고요. 여기에 덧대어서 어떤 것들을 더 추가해 나가면 좋을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달아서 의원님들과 이제 장관님, 차장님 네, 관련 부처 기관에도 공유를 드릴 예정입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보안수사권 존치 폐지 관련해서 찬반을 물었지만 28%가 충분히 논의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응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국민들께서 국회에서 여러 쟁점들, 의문 사항들에 대해서 심도 깊게 논의하고 설득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법사위에서 이번 주 월요일 일소위부터 법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시간을 길게 가져가자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우려를 담아서 논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과정에서 다만 제가 월요일에 여성단체들의 우려를 들었던 기자회견을 했다는 이유로 마치 한쪽 편에 든 것처럼 왜곡이 된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고 우려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 단체들에서 피해자들의 입장을 담아서 논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절박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우려를 담아내는데 편가르기를 하는 것은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논의를 할 수 있는 모습들을 저희 법사위에서 보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이 의견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제 보안수사권 폐지론도 존치론도 그리고 절충안에 대해서도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했고 법안 의견을 달아뒀습니다. 지금 저의 생각은 10월 2일에 출범하는 공소청에 수사 가능성을 이유로 수사 인력이 남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안수사권은 폐지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방향에서 피해자 권리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긴장관계에 있지만 충분히 논의를 한다면 이 두 가지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마련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에 충실해야 되고 검찰의 수사권 남용, 이 검찰권 남용이 발생하는 통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피해자 권리를 보장할 방안 이렇게 세 가지 원칙을 모두 만족하는 법안을 꼭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많은 의원님들께서 먼저 발의를 해주셔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 법안들을 봤을 때 수사기소 분리 그리고 수사권 남용에 대한 이제 통제 이런 것들은 많이 되어 있는데 피해자 보호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는 피해자 권리를 명문화한 새로운 편을 이번에 신설을 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관련된 내용을 좀 포함해 뒀습니다. 피해자 분들께서 많이 이야기하시는 게 이제 경찰 수사를 했을 때 특히 불송치됐을 때 어려움 그리고 수사를
하고 나서 재수사를 해야 될 때 같은 곳에서 하면 이걸 제대로 하겠냐라는 걱정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에 대한 조치 이런 것들을 꼭 담아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지금 법안에서는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의견에는 다뤄뒀고 법안을 또 추가로 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이 의견서를 제출을 드리고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요.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에 긴급 보안 수사 요구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경찰이 법률 판단을 잘못하고 놓쳤을 때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 검경의 수사 협력 의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 크로스 체크할 수 있게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경찰 수사가 미진할 때 피해자는 어떻게 호소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해나가면 좋을지 이제 의견을 다뤄뒀으니까 봐주시고요. 시간이 많지 않지만 촘촘히 논의하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1분만 시간 더 드리세요. 어쨌든 제가 일소위에 들어갈 수 있는 위원이 아니어서 이렇게 또 의견서로 제출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사실 법사위에서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를 바라고요. 장관님의 의견도 주셔도 좋고,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어느 정도로 결정이 나서 우리가 갈 텐데 생각보다 시행령에서 해야 되는 영역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해자 지원단체들이 우려하는 바에 대해서 시행령에서는 어떻게 담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논의할 수 있어야 되고 법무부에 좀 고민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튼 의원님이 준비해 주신 이 자료를 저희 법무부도 좀 면밀히 검토하고 또 같이 소위 논의 과정에서 저희도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도 아무튼 진보당에서 손설 의원님 중심으로 낸 아니라고 생각하고 무겁게 잘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누가 먼저 드셨나요? 예, 그러면 김영민 의원님 토론하시겠습니다. 네, 남양주병 김영민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손석울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 여기 법사위원들 다 같은 고민과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을 해서 검사의 권한 남용을 완전히 제도적으로 차단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이 권리 구제를 피해 구제를 받는데 국가가 소홀함이 없도록 제도를 설계하자라는 것은 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도 같이 좀 잘 고민해 주시고, 네네. 다만 중요한 것은 제도 설계를 국회에서 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운용되는 것은 정부가 책임을 지고 운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도 설계가 100% 완벽한 제도 설계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현재 할 수 있는 최상의 제도 설계를 함께 고민해서 만들면 그 제도가 잘 운용되고 안착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철저하게 시행해 주십시오. 특히 조직기강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님. 예. 제가 바로 직전 회의 때, 지난번 법사위 회의 때, 그때 권한대행이 나오셔서, 기우종 차장이 나오셔서 제가 좀 큰 소리를 했습니다. 도대체 왜 아직까지도 법원 행정처장을 임명하지 않고 지명하지 않고 있느냐 하면서 조의대 대법원장 탄핵까지 제가 거론을 했더니 곧바로 이렇게 지명이 돼서 오셨습니다. 네. 그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네. 예, 돌아가셔서 그런 얘기 좀 하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 법원행정처장님 작년 5월 1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다수 의견을 내셨는데 그 판결이 지금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큰 비판을 받고 있고 그것 때문에 조의대 대법원장 탄핵해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고 저도 지금 탄핵안까지 만들어둔 상태입니다. 그 판결의 국민적인 의심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그 판결에 대해서 본의와 다르게 많은 오해의 여지가 있고 또 국민들께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고 계시다는 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당시 정해진 법령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결론을 냈다는 말씀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말을 지금 아무도 믿지 않고 있고 굉장히 공허하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건 아시죠? 그런 정무적 판단을 했을 거라고 오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 많이 안타깝고 좀 안타까운 게 아니라 반성하시고 뼈를 깎는 쇄신의 기회를 삼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당시에 대통령 후보를 바꿔치기하려고 했어요. 법원이 나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법 내란, 사법 쿠데타였습니다. 그게 국민들에게는 아직 용서가 되지 않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처장님이 새로 오셨으나 그 원죄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좀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법무부 장관님. 네. 제가 지난번 회의 때 심우정 검찰총장과 관련해서 한번 질의드렸는데 보고받은 게 없다고 하셨어요. 예, 예. 그런데 지금 구속영장 청구돼버렸습니다. 그 사이에. 어떻게 장관님 이걸 모르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혹시 뭐 더 보고받으신 거 없으세요? 내란에 당시 검찰총장과 당시 기조실장이 관여했다라는 증거들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전직 검찰총장이 구속영장까지 청구가 된 상태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엄청난 일이 또 벌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이 지난번에 모르고 계셨다고 했는데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뭐 저도 지금 언론에 나온 것 그 이상의 보고를 받은 바는 사실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뭐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검찰 이와 관련해 갖고 검찰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또 법무부에 제대로 보고를 하고 있는 건지 이런 뭐 저도 지금 뭐 앉아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도 그 관련해 갖고서 어쨌든 법무부나 검찰이 내란에 관련된 그런 흔적들이 있다면 어떤 거든지 전 적극 협력을 해야 된다. 진실을 갖다 덮을 수는 없다라는 걸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우리가 드러내지 않고 내부에서 그걸 또 은폐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또 점검을 엄밀하게 해보겠습니다. 네, 장관님, 사실 이런 일이 조직 내부에서 발생하면 정말 조직이 뒤집어져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장관님께서 소극적으로 보고받으시고 조치를 취하는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당시 대검이 내란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관여했고 누구까지 관여됐으며 어느 정도의 네, 1분 더 드리세요. 어느 정도의 범죄에 가담했는지 이런 것들은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찰의 방식이 됐든 어떤 방식이 됐든 아니면 뭐 외부에 맡기든 뭐가 됐든 이것은 장관님께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서 주셔야 됩니다. 특검에만 맡길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네, 저도 그 취임 초기에 좀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있었잖아요. 했었는데 네. 그 이상 진척이 없었습니다. 좀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좀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좀 반성하고요. 네. 어쨌든 이번에 저희 그 인권조정 미래 그 위원회가 지금 출범했고 검찰에서 그래도 사명감을 가는 검사들로 조사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게 그런- 저는 걱정입니다. 검사들로만 구성을 하면 어떡해요. 이게 결국에는 그러니까 저기 뭐 심우정에 대해서도 아직도 파악이 안 되고 있고 검찰이 내란에 가담했던 것들이 아직도 지금 법무부 장관님은 모르고 계시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을 아니, 위원회가 어쨌든 뭐 굉장히 그 의지가 있는 분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진상조사단이 거기서 소극적으로 하거나 또는 자의적으로 좀 축소한다고 하는 그런 일은 없게 저희들이 면밀히 보겠습니다. 네. 보다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시기를 예, 알겠습니다. 네.